네,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댓글로 공복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총 3개의 영상에 걸쳐서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 이번 영상은 일부 영상으로 유산소, 무산소 운동 중에서 체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인 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은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해석을 하면, 유산소 운동은 호흡을 하는 운동이고요. 무산소 운동은 호흡을 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호흡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때는 호흡을 멈추고 들어올리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근력 운동이나 중량 운동을 무산소 운동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호흡을 멈추는 것은 물체를 들어올리는 몇 초 정도고요. 그 이외의 시간은 계속해서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멈추는 순간에는 무산소 운동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호흡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들어올리는 물체의 무게가 많이 무겁지 않다면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들어올리고 내리는데, 호흡으로 보면 유산소 운동이죠. 자, 그러니까 유산소와 무산소가 섞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산소 운동의 대표격으로 볼 수 있는 달리기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달리는 경우에는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호흡을 멈추고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섞여 있는데,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무산소의 비중이 증가하고요. 강도가 낮아지게 되면 유산소의 비중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은 잘못된 표현이다, 저강도 운동, 고강도 운동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라는 용어가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혼란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는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을 유산소 운동,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고강도 운동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거나, 유산소, 무산소 개념은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달리기, 줄넘기, 사이클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나 중량 운동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용어는 같은데 사람에 따라서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해서 사용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정보를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용어를 쓰고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고강도 운동을 무산소 운동,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흔히 근육을 키우려면 무산소,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을 하고, 체지방을 빼기 위해선 유산소, 그러니까 저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는 운동에서 체지방을 사용하는 비율 때문입니다. 자, 사람의 몸에는 탄수화물과 지방 두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은 사용량을 빠르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힘이 필요할 때 쓰이는 에너지고요. 반대로 지방은 사용량을 빠르게 높이거나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계속해서 사용되는 곳에 쓰이는 에너지입니다. 자, 심장, 폐, 위, 소장, 대장 같은 내장기관은 24시간 항상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런 내장기관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체지방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내장기관에서 쓰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살이 찌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항상 일정한 체지방을 소모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갑자기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자, 지방은 사용량을 빠르게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사용량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탄수화물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고요. 지방의 사용량을 점점 높여서 탄수화물과 바꿔치기를 하는 구조예요. 자, 예전에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체지방이 연소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체지방의 사용량이 점점 높아지면 탄수화물의 사용량이 점점 낮아지는데, 탄수화물과 체지방의 사용량이 교차되는 지점이 20분에서 30분 정도였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기억해 두시고 저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저강도 운동은 운동의 강도가 낮아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체중과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걷기는 보통 시간당 200kcal를 소비하죠.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체지방의 사용량을 조금만 높여도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체지방에서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비율이 탄수화물이 30%, 지방이 70% 정도 됩니다. 자, 고강도 운동은 운동의 강도가 높아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죠. 체중과 속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달리기는 시간당 600kcal 정도를 소모합니다. 자,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체지방의 사용량을 많이 높여야 되는데, 체지방은 사용량을 빠르게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 비율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비율은 탄수화물이 70%, 지방이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에너지 소비에서 체지방의 비율을 보면 저강도 운동은 70%가 체지방이고 고강도 운동은 30%가 체지방이죠. 체지방의 사용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고강도 운동보다는 저강도 운동이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달리는 것보다는 걷는 게 다이어트에 더 좋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강도 운동에서 소비한 체지방은 200kcal의 70%로 140kcal이고요.
고강도 운동에서 소비한 체지방은 600kcal의 30%로 180kcal예요. 자, 그러니까 비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소비한 체지방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강도 운동보다는 고강도 운동에서 더 많은 체지방을 소비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의 중간 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으로 소비하는 칼로리는 400kcal가 되고 탄수화물과 체지방의 사용 비율은 50대 50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소비하는 체지방이 400kcal 50%니까 200kcal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 동안 소비하는 체지방은 중간 강도의 운동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중간 강도의 운동이 체지방 감량에 가장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고강도 운동의 경우에는 소비하는 체지방이 추가로 더 있어요. 자, 체지방의 경우 사용량을 빠르게 높이거나 낮출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운동으로 높아진 체지방의 사용량도 바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 체지방의 사용량이 내려가는 동안 계속해서 지방이 연소가 되는데 이걸 애프터번 효과라고 해요. 저강도 운동의 경우에는 체지방의 사용량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오는 시간도 짧고 애프터번 효과도 약합니다. 반대로 고강도 운동의 경우에는 체지방의 사용량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애프터번 효과가 강하게 걸리죠. 자, 그러니까 저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비교를 하면 운동에서 소모되는 체지방도 고강도 운동이 더 많고요. 운동이 끝난 다음에 애프터번으로 소모되는 체지방도 고강도 운동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체지방 감량에는 저강도 운동보다는 고강도 운동의 효과가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중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비교를 하면 운동을 할 때 소비되는 체지방은 중강도 운동이 더 많지만 애프터번 효과는 고강도 운동이 더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총 소비하는 체지방을 고려하면 중강도 운동보다는 고강도 운동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럴싸하죠. 자, 이러면은 이제 체지방을 줄이는 데는 달리기를 하는 것보단 중량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은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강도, 고강도는 운동의 종류가 아니라 운동의 강도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오른쪽 위에 다음 영상 링크가 나와 있을 텐데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